10원 벌고 주식비에서 10원 잃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한 거야? 그 다음번에. 1년 시점에 뭐 한 거야? 어, 100원을 주식 투자하신 거예요? A에 10원 번 걸 다시 누구한테 보낸 거야? 주식 B한테 보낸 거야. 음, 그래서 각각을 전부 다 100원 100원 투자한 거지.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건 뭐냐면, 여기 이쪽으로 계산하는 건 여기 10원 벌었어. 10원 벌었으면 10원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주식 A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영원 번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10원 벌었으면 10원 벌은 걸 주식비한테 보내. 그래서 다시 주식비를 100원 투자해. 이해 갔어요? 자, 그게 뭐냐면 리밸런싱 포트폴리오예요. 매년마다 다시 동일 비중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한 거죠. 재조정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홀딩 포트폴리오 리턴은 뭐냐면 10원 벌었으면 그냥 걔는 110원 투자하는 거야. 10원 잃었으면 그냥 90원 투자하는 거야. 해서 2년 동안 하면 그냥 0%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뭐냐면 서로 다른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보통 답이라고 하면 어느 게 답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맨 처음에 뭔가 투자했으면 그 다음에 돈을 벌든 잃든 그냥 계속 가져가 가지고 2년 동안 가져가는 거. 그래서 그거의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게 한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거에 가치 가중 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게 포트폴리오 리턴이 보통 일반적인데,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사고 그 다음에 계속 홀드 한다는 거죠. 매입하고 나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 일때는 요거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흔히 보통 포트폴리오 다기한 수익률이라면 매입 후 보유하는 전략을 보통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 재조정 전략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 기간마다 뭔가 가중평균 수익률,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가지고 그거에 보유기간 수익률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서로 다른 전략을 뭔가 레프레젠트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매년 재조정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아니면 그냥 매입하고 나서 그냥 보유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조정하는 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죠? 재조정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뭐 어떤 거예요?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고, 떨어지면 그 다음 뭐예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이 가격이 서로 반전하는, 올라간 종목은 떨어지는 경향이 많고 떨어진 종목은 올라가는 경향이 많으면 재조정 전략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올라간 게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 게 더 많이 떨어진다면 재조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처음에 투자 비중이 있으면 그 투자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느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재조정 전략이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이 지속되는 기간보다는 가격 반전한 기간이 훨씬 더 빈번한 것 같아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 투자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죠. 매입하고 그냥 보유하는 거는 맨 처음에 매입할 때 거래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 전부 다 팔 때 거래 비용이 발생하니까 거래 비용이 투자 기간에 처음 하고 끝에만 일어나겠죠. 반면에 재료좀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겠지. 그죠? 근데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걸 고려해가지고 계산해 보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는 거야. 매입 후 보유 전략이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그 대략 결론은 그냥 그 이 홀딩 포트폴리오 리턴을 계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it depends다는 거지. 만약 가격 반전 현상이 굉장히 크면 재정 전략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거래 비용을 커버하고도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비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대단의 막을 내렸네요. 예, 화폐 시장 가치를 거의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했는데, 뭐 화폐 시장 가치, 이자율, 수익률에 거의 모든 것을 이 지금 금융수학 이 3월 강의에서 다룬 게 되네요. 음. 어, 어,
뭐, 대략 결론을 내면 뭐 어떤 거예요? 예, 뭐, 여기 지금 주요한 공식들이 있으니까 공식들 좀 외워야 될 것 같고, 그죠? 문제 푸는 팁도 이야기해놨고,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 공식을 외우든가 말든가, 뭐,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순형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의 원리할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8번은. 8번이 다음 세션의 토픽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한 수익률, 뭐 이런 공식 하나 알고 있으면 좋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뭐, 대략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오늘 1억 원하고 10년에 1억 원은 다르다. 그러니, 오늘의 현금 흐름하고 10년의 현금 흐름을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10년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된다고? 오늘의 현금 흐름으로 바꿔놓고 뭔가 비교해야겠다. 그게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였죠. 그죠? 예. 어, 오늘의 현금 흐름을 10년의 현금으로 바꿔놓고 비교하는 게 좋겠다. 두 개 동일 시점으로. 그게 뭐냐면 미래 가치화 하는 거였죠. 뭐 그것만 사실 기억해도 좋겠네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냥 이 금융학부에서 배우는 수업을 그냥 교양 수업 정도로 하고 끝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 컨셉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업이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계산 공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CFA나 CFP 시험에 가보면 시험장에서 기가 죽는다. 뭐냐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다다닥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거였죠. 또는 뭐예요? 엑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문제를 풀고 있고 그러려면 단축키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죠? 예. 선수와 안 선수의 차이가 그거인 것 같다. 띡띡띡띡 하면 그거는 선수가 아닌 것 같고 다다다닥 하면 선수인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서 능숙하게 만약 계산할 수 있으면 아마 CFA의 그 QM 문제의 지금 화폐 시한 가치 이쪽의 문제들은 거의 전부 다를 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금융수학 시간에서 배우는 게 맞냐 틀리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수학이 아니고 금융산수 아니에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어,